간밤 미국과 영국이 무역협정을 발표하면서 미증시 강세 영향을 선별적으로 받아내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는 관세에 따라 울고 웃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선제적 대중국 관세 인하 기대를 일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당 이슈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 3거래일 연속 부양책 모멘텀에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권 증시는 기술적 조정 압력이 형성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해지수만이 0.2% 하락하는 모습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합의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내는 일본 증시입니다. 무려 27거래일 만에 장중 3만 7천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3월 가계 지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자동차 기업이죠. 닛산이 11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닛산이 이번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실적 회복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자동차주가 약간 주춤하지만 미영 관세 모멘텀에 힘입어 대다수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니케 지수 현재 고점 부근이고요. 1.5%가량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집니다. 간밤 또다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이에 따라 투심이 위축되고 증신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잘 지켜오던 8만 포인트까지 내주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는 인도 증시인데요. 파키스탄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에는 오히려 관세 피난처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던 인도 증시의 분위기는 이제 완벽하게 반전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채권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센섹스와 니프티 지수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센섹스가 1% 넘는 하락을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46%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대기업들에게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빠르게 서두르면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보합권에서 서생이는 VN 지수입니다. 현재는 보합권으로 12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가권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0%가량 상승하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했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의 배경으로는요, TSMC 등 반도체 대형주의 반등, 또 대만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나 반도체 수출 대안 등 외부 변수로 꼽히는 만큼 팔로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과권 지수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더니 현재는 2만 900포인트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1.62%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네.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 주에 경기 부양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지준율 인하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네네. 대단한 주가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별로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양책 관련된 이벤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월 달하고 또 9월 달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통합으로 같이 금융당국자들 발표를 하는데 인민은행을 주도로 해서 부양책도 발표를 하고 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을 좀 앞두고 있고 펀더멘탈이 2분기 둔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관련된 조치들이 호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한 이벤트이기도 하고 현재 초과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실물 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좀 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차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3분기까지 중국의 경기 둔화 압력을 좀 완충할 수는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저희가 인하를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노동절 연휴 이후로 지준율 인하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재대출도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 인하 선택을 한 부분은 전격적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초 예상이었던 6, 7월보다 좀 빨리 앞당겨서 한 부분은 최근 아시아 통화 압력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구간에 내수 부양과 또 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일석이조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건 이런 효과들은 종합적으로는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다만 작년 2월이나 9월처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의 극적인 효과들보다는 경기를 실질적으로 조금 둔화 압력을 막고 내수 쪽이 이제 3분기 이전에 좀 다시 반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대로 낮추는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미중 관세 협상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은 양측의 입장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11일 현지 시간으로 예상된 이제 고위급 회담, 뭐 베센트 장관이나 중국 쪽에서 허리펑 부장 뭐 만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금 표현으로 드리면 지금 서로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리스킹 측면에서 총구를 좀 낮추는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고 얘기를 좀 하자라는 시작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극단적인 대치가 좀 이제 이어지면서 실제 이제 미중 간의 실물 지표가 대략 한 이제 5월 중순 정도부터 6월 달까지 이제 급격히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최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편 관세가 중국에 20% 부과된 이후에 4월 달에 추가로 이제 34%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수치까지 올라간 건데요. 아마 미국에서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온 대로 대략 상호 관세 초기 부과됐던 총합 50% 정도 수준까지 낮출 가능성 정도는 양측에서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철회를 해야 이제 응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어떤 리스크 자체를 좀 고려해서 눈높이를 조금 중국도 낮추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어서 빅딜은 없겠지만 이번에 시작 자체가 뭐 당연히 호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최대 기대치인 상호관세 부과 수준에 이제 한 50%대로 절반 이상 낮추는 과정이라면 중국이나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대비해서는 수혜가 좀 더 큰 이슈로 다음 주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 사이에 이 미중 간의 협상 결과가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미국은 지금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은 여기에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이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로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위안화 향후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향후 한 6개월 정도 보면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무역 전쟁 일기 때 저희가 경험적으로 평가 절하가 또 진행이 됐었었고 지금처럼 뭐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어쨌건 관세 충격 완충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뭐 혹시 평가 절하하거나 약세 압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보실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일관된 기조는 환율 방어 측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나 실효 환율이 굉장히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7년 전과 다르게 굳이 뭐 내수 부양을 포기하고 혹은 내수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수출 관세를 맞추기 위해서 대대적인 뭐 평가 절하나 이런 걸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안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기준금리 인하가 좀 전격적이었고 대만 달러 강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타이밍을 잘 잡고 이제 인하를 한 것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절상이나 안정 쪽에 대한 시각을 좀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무역전쟁 2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7년 전 대비해서 좀 다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환율에 대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서 이제 생각의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뭐 플라자 합의나 마라라고 합의식으로 아주 인위적으로 어떤 표면적인 인정을 통해서 절상을 대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구두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의 많은 그 어떤 기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비축한 그 달러 기준의 흑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강세 쪽으로 좀 더 튈 수 있는 확률들을 좀 갖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입장은 평가 절하 쪽보다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현재 한 달러 대비해서 한 7.2위안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구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이렇게 금요일에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자주 좀 반갑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